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또 이제 행정소송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치소송이 있고요. 무효등 확인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한마디로 소송 제기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날로부터 며칠이다? 소송은 안 날로부터 이제 90일이고 있은 날로부터 1년 아닙니까? 이거 받는데 문제는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을 제한 안 받잖아요. 그죠? 이건 아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행정청이 A한테 이제 처분을 했는데 만약 이 처분이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면 뭐 아니면 뭐예요? 무효 아니면 무슨 사유라고요? 취소 사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무효면은 무슨 소송 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무효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얘가 취소 사유라면 무슨 소송 가는 게 맞다? 취소 소송을 가는 게 맞을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얘가 결론은 무효야. 무효인데 이 A라는 사람이 이게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무효인데 이렇게 제기해버린 거야. 무효인데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걸 이렇게 갔을 때는 이거는 제소기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결론 무효고 소송 형태인 취소. 그러면 소송 형태가 취소이니까 이것도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무효 선언을 의미하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형 있죠? 요건 갖춰야 돼. 왜냐하면 소송의 형태가 뭐니까 취소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저번에 며칠 전에 문제에서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라는 것도 있고 임시처분도 있는데 소송에서는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소송은 조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행정청이 A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A가 이제 억울해가지고 이걸 갖고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자, 질문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면허 취소 처분은 멈추는 게 원칙이에요. 얘가 소송 제기해도 멈추지 않고 쭉 유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유지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 정지다, 집행 부정지다, 부정지죠. 부정지인데 예외적으로 이거를 멈춰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정지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지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걸 정지시키려면 아무 때나 막 정지시켜준다. 정지하려면 요건이 있다. 요건이 있어야 돼. 요건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일단 이 A가 이걸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돼야 돼. 쉽게 얘기하면 네가 이거를 정지받고 싶으면 일단 뭐부터 제기해라? 소송부터 제기하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억울해도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 안 하면 안 멈춰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는 이걸 멈추고 싶으면 적법하게 소송 제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를 멈추려면 멈출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지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멈출 것도 없으면은 집행정지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뭐 봤냐면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 첫 번째가 보세요. 내가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행정청이
아무 대꾸를 안 해요. 그럼 대꾸를 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작이라 그래. 그럼 부작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 부작위는 집행정지 할 수가 없어요. 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뭘 정지합니까? 두 번째가 거부처분이 있죠. 거부처분은, 자, 갈게요. 내가요, 행정청한테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행정청이 나한테 거부처분했어. 근데 내가 거부처분 갖고 소송 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거부처분을 멈춰주세요라고 했다 할게요. 그럼 자 보세요. 내가 허가를 받으려는 게 건축허가야.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이 거부처분했죠. 그럼 나는 거부처분 갖고 소송 갔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부처분을 멈춰주세요 이랬어. 그러면 거부처분이 멈춰지면 나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거부처분이 멈춰줘도 나는 허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거부처분이 멈춰줘도 나는 허가를 받은 건 아니죠. 그죠? 허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거부처분은 멈춰봤자 쓸데가 없어요. 아니 내가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짓잖아. 근데 거부당했잖아. 소송 갔잖아요. 근데 거부처분이 멈춰진다고 해서 내가 허가를 받은 것 아니기 때문에 거부처분도 멈춰봤자 의미가 없어. 따라서 결론, 거부처분과 부작위는, 기억하세요. 이건 중요해요. 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해요. 자, 그럼 보세요.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부작위라면 내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부작위 아무 말도 안 하면 나는 무슨 소송 갑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는 멈출 수 없, 정지 대상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때 소송은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이거는 아니지.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대상이 부작위잖아.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소송이 빠져야 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있을 수가 없어. 부작위가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거부처분. 거부처분은 멈춰봐도 쓸데없다 그랬잖아. 의미 없잖아. 멈춰봐도 내가 허가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사정 판결은요. 원고가 이겨야 되는데 원고를 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길 사람을 부득이하게 공공복리 때문에 지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원고한테, 원고가 결론은 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소송 비용은 누가 내요? 패소자가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패소자 네가 내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사정 판결은 이길 사람인데 공공복리 때문에 지게 만든 거니까 네가 내 이럴 수 없지.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내지만 이 사정 판결에서 누가 낸다? 행정청 피고가 내야 됩니다. 피고가.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법은 무슨 소송 중심으로 써 있다고요? 취소 중심으로 써 있으면서 이제 다른 소송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에 대부분 준용되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잖아요. 제소기간은 제한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정 판결도 무효 확인 소송에는 안 돼. 그리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원래 소송을 가려면, 취소 소송 가려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서 소송 가야 됩니까? 행정심판은 거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청 마음이, 그 상대방 마음입니까? 마음이야.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필요적 전치다, 이무적이다, 이무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소송 갔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야. 그냥 가도 돼.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갔다가 소송 오든 소송으로 바로 오든 원칙은 상대방 마음이야. 근데 예외. 우리 배웠던 소청 같은 거는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을 때는 소청 안 가고 소송 못 가잖아요. 이렇게 필요적인 경우가 있었죠. 됐죠? 자, 근데 문제입니다. 필요적인 경우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소송 못 가잖아요. 필요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필요적이어도 무효 등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 필요적으로 거치라고 돼 있어도 안 거쳐도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필요적 전치일 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적용이 안 돼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됐고, 여기서 임시처분은 행정소송법은 없다. 그리고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는 부작위가 대상이니까 집행정지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도 쓸데없다. 사정판결의 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를 마련하고 이거 정리하고 내일까지 이제 행정소송인데 내일은 좀 이제 단순하게 좀 암기할 문제를 좀 낼 겁니다. 처분성 있는 문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하루하루 진짜 지금 소중하죠. 소중한 날이니까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